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재개발 공사장 한복판 작은 골목 식당에서 시작됩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맞아준 젊은 식당 주인. 계란 후라이 하나가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 인연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다. 높은 펜스와 철제 가림막이 골목을 둘러싸고 있었고 곳곳에는 재개발 구역이라는 빨간 글씨가 붙어 있었다. 아침마다 굴착기 소리가 울렸고 먼지 섞인 바람이 식당과 간판을 흔들었다. 재개발 공사장 바로 옆 아직 철거되지 않은 작은 상가 골목.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공사 인부들과 근처 회사원들이 뒤섞여 식당 앞에 줄을 만들곤 했다. 그때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천천히 골목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신발에는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고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가 조용히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남자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철거를 앞둔 건물들, 문 닫은 가게들, 그리고 아직 불이 켜져 있는 몇 안 되는 식당들. 잠시 후 그는 가장 붐비는 식당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시선이 쏠렸다.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 사이에서 그의 작업복은 유난히 거칠어 보였다. 혼자세요? 주인의 말투는 짧고 건조했다.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주인은 눈썹을 찌푸렸다. 죄송한데요. 혼자 오신 분은 다른 데 가세요. 주변에서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밖으로 나오자 멀리서 굴착기 엔진 소리가 울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먼지 묻은 장갑을 꺼내며 골목 끝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때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도 밥됩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서도 아직 불을 밝히고 있는 작은 식당.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가 문 앞에서 손님을 맞고 있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선택이 이 골목의 운명을 바꿀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다. 골목 끝 작은 식당 앞, 낡은 간판 아래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가 손님을 맞고 있었다. 주변 건물들은 하나둘 철거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 식당만큼은 아직 따뜻한 불빛이 남아 있었다. 남자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혹시 혼자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여자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혼자 오시면 더 편하게 드셔야죠. 그 말 한마디에 남자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식당 안에는 라디오 소리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테이블은 많지 않았고 벽에는 손으로 쓴 메뉴판이 붙어 있었다. 남자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여자가 물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 처음 오신 거죠? 근처 공사장 분들이 요즘 많이 오세요.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고기국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자는 주방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금방 나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방에서는 냄비 끓는 소리가 났다. 계란이 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도 함께. 잠시 후 따끈한 국이 담긴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리고 그 옆에 노릇하게 구워진 계란 후라이 하나. 남자가 눈을 들어 여자를 바라봤다. 이건 주문 안 했는데요. 여자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서비스예요.
요즘 공사장 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계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남자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국물 한 숟가락을 뜬 뒤 잠시 멈췄다. 어딘가 익숙한 맛이라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한 숟가락. 여자는 계산대 뒤에서 손님들을 챙기다가 가끔 남자를 힐끔 바라봤다. 말수는 없지만 묘하게 신경 쓰이는 손님이었다. 식당 문이 열리며 밖에서 굴착기 소리가 크게 울렸다. 먼지가 들어올까봐 여자가 얼른 문을 닫으며 투덜거렸다. 재개발 시작하고 나서 골목이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남자가 조용히 물었다. 여기 오래 하셨습니까? 여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직 오래는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시작했어요. 사람들 떠나는 골목이라 다들 말렸는데 말을 하다 멈추며 웃었다. 그래도 밥은 누가 해줘야 하잖아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주방 동선, 테이블 배치, 손님 흐름까지 마치 처음 오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식사를 마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얼마입니까? 여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은 계란 서비스니까 국값만 주세요.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계산을 마친 뒤 아주 작게 말했다. 오랜만에 사람 대접받은 느낌입니다. 여자는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다. 남자는 더 말하지 않았다.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작은 식당 안에서 여자가 다른 손님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굴착기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다. 남자는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의 발걸음이 어제보다 조금 가벼워 보였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재개발 공사장 주변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굴착기 소리와 철판 두드리는 소리가 골목을 채우고 있었다. 작은 식당 안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라디오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여자는 앞치마 끈을 묶으며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손님 좀 많겠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랑.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잠시 말을 잃었다. 어제 그 작업복을 입고 있던 남자가 이번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짙은 네이비 수트, 정갈한 구두, 손목에는 먼지 하나 없는 시계. 같은 사람인데도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남자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어제 앉았던 구석 자리에 천천히 앉았다. 여자가 다가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제 오셨던 분 맞죠? 남자가 작게 웃었다. 네. 어제 계란 후라이 잘 먹었습니다. 여자는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셔서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메뉴판을 바라봤다. 오늘도 같은 걸로 부탁드립니다. 주방에서 국이 끓는 동안 여자는 자꾸만 남자를 힐끔 바라봤다. 어제와 같은 눈빛인데 어딘가 달라 보였다. 잠시 후 국과 밥이 다시 테이블 위에 놓였다. 여자가 용기를 내서 물었다. 혹시 근처 회사 다니세요? 남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듯 손을 모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근처 아파트 재개발 현장 들어보셨습니까?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제일 큰 공사라던데요. 남자가 다시 말했다. 그 현장 책임자입니다. 순간 여자의 눈이 커졌다.
아, 책임자요? 남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어제는 그냥 현장 분위기 좀 보려고 인부 옷 입고 다녔습니다. 식당 안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다. 남자는 식사를 천천히 이어갔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 서서 말했다. 어제 여기서 밥 먹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두꺼운 종이 위에 재개발 회사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다. 앞으로 공사 인부들 식사는 여기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네, 지정 식당으로요. 그 말이 끝나자 식당 안 라디오 소리만 남았다. 남자는 덧붙였다. 어제 사람을 손님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게 요즘은 쉽지 않더군요. 여자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서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자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여자는 명함을 한참 바라봤다. 밖에서는 굴착기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재개발 공사장 점심시간이 되자 작은 골목이 갑자기 북적이기 시작했다. 헬멧을 쓴 인부들이 하나둘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 맞지? 오늘부터 여기래. 대표님이 지정했다던데? 좁던 식당이 금세 사람들로 채워졌다. 여자는 당황하면서도 빠르게 앞치마 끈을 고쳐 묶었다. 천천히 들어오세요. 자리 금방 나요. 주방에서는 국물이 끓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식당 안이 이렇게 바빠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이 다시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다. 어제보다 편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깔끔한 분위기였다. 여자가 눈을 마주치자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손님 많네요. 여자가 숨을 고르며 웃었다. 대표님 덕분이죠 뭐. 남자는 손을 살짝 흔들었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여기서는 그냥 손님이면 됩니다. 그 말에 여자가 조금 웃었다. 남자는 구석 자리에 앉아 바쁘게 움직이는 여자를 조용히 바라봤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뜨거운 그릇을 조심히 내려놓고 주방과 홀을 오가며 쉬지 않는 모습. 그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식당 벽 한쪽 재개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본 구역 철거 예정. 남자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식당 안이 조금 조용해졌다. 여자가 물컵을 들고 남자 앞에 앉았다. 오늘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잘 어울립니다. 여자가 웃었다. 이렇게 바쁜 건 오랜만이에요. 사람들 떠나면서 손님도 많이 줄었거든요. 잠시 침묵. 남자가 식당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골목 곧 많이 변할 겁니다. 여자가 어깨를 으쓱했다. 알아요. 재개발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투는 어딘가 담담하면서도 씁쓸했다. 며칠이 더 지났다. 남자는 점심시간마다 들렀고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마감 시간, 여자가 무거운 쌀 포대를 들여다 균형을 잃었다. 남자가 재빨리 다가와 포대를 잡았다. 이건 혼자 들기 힘듭니다. 여자가 숨을 고르며 웃었다. 원래 혼자 하는 게 익숙해서요. 남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닐 수도 있죠. 여자가 잠시 멈칫했다.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뛰었다. 둘은 가게 앞에 나란히 서서 재개발 공사장을 바라봤다. 밤인데도 조명이 켜져 있었고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여자가 말했다. 가끔 무서워요. 여기도 언젠간 사라질까봐.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날 밤 남자는 식당을 나서며 잠시 뒤돌아봤다. 여자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먼지 날리는 공사장 불빛 사이에서 그 모습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복잡해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식당 안은 오랜만에 조용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여자는 테이블을 하나씩 닫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공사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한 명이 들어왔다.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네, 제가 사장인데요. 남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명함을 내밀었다. 재개발 시행사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여자의 눈이 순간 멈췄다. 혹시 대표님 자주 오시죠? 여자가 살짝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근처 공사 총괄이십니다. 여자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왜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여기도 곧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미리 안내드리려고.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정리요? 여자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남자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재개발 구역 지도. 그 안에 이 식당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여자의 눈이 흔들렸다. 여긴 계속 운영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원안 계획에는 철거 대상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여자의 손에서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날 저녁 남자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소와 다르게 여자는 웃지 않았다. 오늘은 뭐 드릴까요? 목소리가 낯설게 차가웠다. 남자가 눈치를 챘다. 무슨 일 있습니까? 여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대표님, 여기 재개발 계획서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정적. 여자가 말을 이어갔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미 답처럼 느껴졌다. 여자의 눈빛이 서서히 식었다. 그래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 가게 분위기 보려고 인부 옷까지 입고? 말끝이 조금 떨렸다. 사람 좋은 척하면서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당 안 라디오가 갑자기 크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 골목 다 없어질 거라면서요. 밖에서 굴착기 소리가 울렸다. 마치 대답 대신하는 것처럼. 여자는 계산대 뒤로 돌아섰다. 오늘은 그냥 식사만 하고 가세요.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남자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식당 안 공기가 어제와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남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대 앞에 서서 말했다.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자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대표님은 설명 안 해도 될 사람 같아서요. 그 말이 유난히 무겁게 떨어졌다.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문을 나섰다. 딸랑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처음보다 더 크게 울렸다. 여자는 한동안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밖에서는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식당 불이 조금 일찍 꺼졌다. 며칠 동안 남자는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문이 열릴 때마다 여자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곤 했다. 식당은 여전히 바빴지만 어딘가 허전했다. 밖에서는 재개발 공사가 더 속도를 내고 있었다. 철거된 건물 자리에는 먼지가 날렸고 골목 끝에는 커다란 펜스가 세워졌다. 여자는 가끔 공사장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괜히 기대했나? 작게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남자였다. 며칠 사이에 조금 더 지쳐 보였다. 여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오늘 식사 가능합니까? 여자가 짧게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식사가 나오고도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말씀하신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처음 이 골목에 온 이유, 재개발 때문이 맞습니다. 여자의 눈빛이 굳었다. 하지만 남자는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일부러 인부 옷을 입었습니다. 잠시 정적. 여자가 낮게 물었다. 왜요? 남자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사람들이 겉모습 보고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여자의 눈이 흔들렸다. 남자는 조용히 웃었다. 첫 번째 식당 기억하십니까?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혼자 왔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여자의 눈빛이 아주 조금 변했다. 남자는 말을 이어갔다. 그날 사실 많이 배고팠습니다. 근데 더 배고픈 건 사람답게 대해주는 말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여기 들어왔을 때 계란 후라이 하나 올려주셨죠. 여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그때 이 골목이 그냥 숫자나 계획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재개발 수정안. 지도 위에서 이 식당 자리만 붉은 표시가 지워져 있었다. 여자가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예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원래 계획에는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지금은 아닙니다. 여자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대표님이 바꾸신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여기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여자의 눈이 흔들렸다. 밖에서 크레인이 움직이며 빛이 식당 안으로 스며들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일부러 다시 왔습니다. 오해 풀고 싶어서.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동안 쌓였던 감정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제가 대표여서가 아니라 그날 손님으로 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여자가 말했다. 계란 후라이 하나 더 드릴까요? 남자가 멈춰섰다.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오늘은 서비스 아니에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남자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식당 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식당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남자는 예전처럼 매일 오지는 않았지만 가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자는 전처럼 환하게 웃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편안한 눈빛으로 맞이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다. 어느 늦은 저녁,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식당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느린 노래와 밖에서 들리는 공사장의 잔잔한 기계음. 여자는 계산대를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여기만 남기셨어요? 남자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사람 냄새 나는 곳이라서요. 여자는 작게 웃었다. 그게 이유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사람보다 숫자가 먼저인 세상이라. 잠시 침묵. 여자가 물컵을 2개 꺼내와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대표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자가 살짝 웃었다. 이름으로 불러주셔도 됩니다.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럼 이제 손님 말고 그냥 편하게 오세요. 그 말이 끝나자 식당 안 공기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다. 밖으로 나가보니 재개발 현장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여자는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저는 여기 처음 시작할 때 다들 말렸어요. 남자가 고개를 기울였다. 왜요? 사람 다 떠나는 동네라고, 망할 거라고. 여자는 공사장을 바라보며 웃었다. 근데 저는요, 사람 한 명이라도 밥 먹고 웃고 가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람이 불어와 앞치마 끈이 살짝 흔들렸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혼자 운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자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아주 작게 말했다. 익숙해요. 그 한마디에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웃지 않았지만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사람 많은 자리에서도 혼자인 느낌 아십니까?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식당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재개발 공사장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다. 여자가 말했다. 대표님 처음 봤을 때요. 왜 그렇게 낯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웃으며 물었다. 좋은 쪽으로요? 여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람 같아서요. 남자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잠시 후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추운데 들어가요. 남자도 천천히 따라 일어났다. 문 앞에서 여자가 말했다. 내일도 오세요.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의미였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겠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 있었다. 아침부터 골목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공사장 소리가 크지 않았고 식당 앞을 지나던 인부들의 얼굴도 굳어 있었다. 여자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때 한 인부가 급하게 지나가며 말했다. 현장에 사고 났대요. 여자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사고요? 인부는 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뛰어갔다. 여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앞치마도 벗지 못하고 골목 끝을 향해 걸었다. 재개발 현장 앞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현장 입구는 통제선으로 막혀 있었다. 여자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저기 대표님 괜찮으세요? 누군가 말했다. 대표님 안에 계세요. 직접 뛰어들어가서 사람 꺼냈다던데. 그 말에 여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잠시 후 남자가 현장 안에서 걸어 나왔다. 정장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팔에는 작은 상처가 보였다. 여자의 발걸음이 멈췄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남자가 놀란 눈으로 여자를 바라봤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남자의 다친 팔을 바라봤다. 남자가 작게 웃었다. 큰 사고는 아닙니다. 인부 한 명 발이 끼어서 말을 하다가 멈췄다.
여자의 눈이 젖어 있었다. 그 사람들, 대표님한테 그냥 직원일 텐데.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여자의 가슴에 깊게 내려앉았다. 잠시 침묵. 공사장 소음이 다시 울렸다.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저 무서웠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다칠까봐. 남자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여자가 계속 말했다. 처음에는 대표님이 무서웠어요. 재개발한다고 다 없애버릴 사람 같아서.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근데 요즘은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냥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말이 끝나자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남자가 천천히 말했다. 저도요. 여자가 눈을 마주쳤다. 식당 문 닫혀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자의 숨이 살짝 흔들렸다. 남자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대신하고 있었다. 잠시 후 여자가 앞치마 끈을 만지며 말했다. 밥 드셨어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못 먹었습니다. 여자가 작게 웃었다. 그럼 가요. 남자가 물었다. 어디로요? 여자가 말했다. 우리 식당이요.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다. 둘은 나란히 골목을 걸었다. 재개발 펜스 옆을 지나며 먼지가 바람에 흩날렸다. 하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어제만큼 거슬리지 않았다. 식당 문을 열자 익숙한 국물 냄새가 퍼졌다.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오늘은 서비스 없어요. 남자가 웃었다. 괜찮습니다. 여자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대신 계란 후라이 2개 드릴게요. 남자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 번졌다. 몇 주가 지나고 재개발 공사는 점점 마무리되어 갔다. 철거됐던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고 골목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작은 식당은 그대로였다. 펜스 사이로 보이는 그 간판만이 옛 골목의 시간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점심시간, 공사 인부들과 새로 들어온 직원들로 식당 안은 여전히 북적였다. 여자는 바쁜 손놀림으로 국을 담고 밥을 내며 웃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문이 열렸다. 남자였다. 오늘은 정장 대신 편한 셔츠 차림이었다. 여자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오늘도 오셨네요. 남자가 웃었다. 오늘도 배고파서요. 둘 사이에는 이제 어색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뒤 남자는 계산대 앞에 섰다. 여자가 물었다. 이제 공사 거의 끝난다면서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곧 마무리됩니다.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럼 이제 여기 자주 못 오시겠네요. 남자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럴까요? 여자가 눈을 들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가게 앞 새로 설치될 간판 시안이었다. 골목 식당 그대로 남습니다. 여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게 뭐예요? 남자가 말했다. 재개발 구역 안에서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자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남자는 잠시 웃었다. 계란 후라이 하나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사이에 짧은 웃음이 흘렀다. 해질 무렵 식당 문을 닫고 둘은 가게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재개발된 건물 유리창에 노을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여자가 말했다. 대표님,
남자가 고개를 기울였다. 이제 대표님 말고 이름으로 불러도 돼요? 남자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게 더 좋습니다. 잠시 침묵. 바람이 골목을 지나갔다. 여자가 천천히 말했다. 처음에요. 왜 그렇게 낯설지 않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남자가 조용히 물었다. 왜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사람으로 와주셔서요. 남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손님 말고 옆자리로 있어도 되겠습니까? 여자의 숨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밥은 제가 해드릴게요. 남자가 웃었다.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둘 사이에 작은 웃음이 번졌다. 밤이 깊어졌다. 식당 안불빛이 켜져 있었고 주방에서는 계란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다. 여자가 접시를 내밀었다. 계란 후라이 2개. 남자가 말했다. 오늘은 서비스입니까?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잠시 웃으며 말했다. 같이 먹는 거예요. 남자가 천천히 접시를 잡았다. 재개발로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작은 식당의 불빛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을 알아보는 건 직함도 옷차림도 아니었다. 따뜻한 밥 한 끼와 작은 친절 하나. 그게 어떤 인연을 시작하게 만들기도 한다.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준 그 순간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재개발로 많은 것이 사라졌지만 그 작은 식당의 불빛은 남았고 두 사람의 인연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친절 하나가 큰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